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 지역 시민환경단체가 9월까지 낙동강에 창궐한 녹조에 대해 녹조 재난을 선포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강서구의회가 보다 실질적인 출산 양육 지원에 나섭니다. 또 한 곳뿐인 공공심야 약국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부산시와 교육청이 주최한 장애인 진로 취업 박람회에 수천 명이 몰려 장애인들의 높은 취업 열망을 짐작케 했습니다. 부산 구덕운동장 재개발과 관련해 부산시와 서구 주민의 첨예한 갈등 속에 저희 BTV는 주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개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민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부산 지역 시민환경단체가 9월까지 낙동강에 창궐한 녹조 현상에 대해 녹조 재난을 선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정부와 부산시에 대해 지역민의 식수로 쓰이는 낙동강의 녹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시민의 이름으로 낙동강 녹조 재난 선포한다. 낙동강 녹조가 9월에도 창궐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 지역 시민 환경단체와 정당들이 낙동강 녹조 재난을 선포했습니다. 환경부는 낙동강 묽은 매리 지점의 조류 경보를 지난달 22일 관심에서 경계로 격상했습니다. 유해 남조류 개체수가 경계 단계 기준인 1mm당 10,000개를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각각 관심과 경계 단계가 내려진 삼락과 화명 수상 레포츠 타운 일원의 수상 레포츠 활동도 전면 금지됐습니다. 이곳 화명 친수 구간 일원은 물 1ml당 유해 남세균 세포수가 2주 연속 10만 개를 웃돌았습니다. 환경단체는 낙동강의 녹조는 먹는 물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녹조 독소 기준치는 미국의 친수활동 금지 기준보다 470배가량 높다는 겁니다. 낙동강 농업용수로 농사지은 배추, 무, 쌀 등에서 마이크로시스템이 발견되고 진수활동을 하는 곳에 있는 곳에서 3.5km 떨어진 가정주택에서도 에어졸로 인한 녹조가 검출되었습니다. 수돗물의 필터에서도 낙동강 주변의 모든 지역에서 낙동강 마이크로시스템 독초로부터 안전한 곳은 없었습니다. 녹조는 수온이 높고 오염물질 유입에 더해 물 흐름이 정체되면 주로 발생합니다. 환경단체는 만성적인 녹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구뚝과 상류보를 개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매년 녹조가 창곤할 때 하늘만 쳐다보았습니다. 비가 와서 해결이 되었지요. 지금은 연일 폭염주의보가 내리는 가운데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같은 장기간 녹조 발생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낙동강 물을 흐르게 해야 합니다. 낙동강이 아프면 사람도 아프기 때문입니다. 환경단체는 낙동강 물을 식수로 쓰고 있는 경남과 대구에서도 녹조 재난을 선포하고 정부와 지자체 수문 개방 조치와 녹조 대책 예산 마련 등을 촉구했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강서구의회가 출산율을 높이고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또 의료시설이 부족한 강서구에 심야 약국을 확대하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장동환 기자입니다. 강서구에서 휴일과 심야 시간 문을 여는 약국은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강서구 북쪽 끄트머리에 있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강서구 인구 70%가량이 거주하는 명지 신도시에도 늦게까지 문을 여는 약국은 없습니다. 지난 6일 강서구 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공공심야 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가결됐습니다. 심야 시간 문을 여는 약국에는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운영 시간은 약국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자연마을 쪽이니까 병원이 없고 해서 옛날부터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긴 한데 실제는 인구가 많은 명지 쪽이 더 필요하거든요. 애들 아프고 이러면 약국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조례 제정을 했고. 의회는 심야 약국을 늘려가기 위해 약사협회 등과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서구 합계 출산율은 0.99명으로 부산에서 가장 높습니다. 영유아 인구 비율은 8.31%로 부산 평균보다 2배가 넘습니다. 의회는 출산과 보육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함께 출산 지원금과 출산 장려용품 지원 근거가 담겼습니다. 우리 강서구에 아기가 7번째 아기가 태어났는데도 이런 조례가 없어서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복지관하고 조인해서 하는 방식으로밖에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었을 때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의회는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조부모 보호자들에게까지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회기 중 김정용 의원은 에코델타시티의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에코델타시티는 자율주행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며 이를 통해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과 관련 기업 유치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시와 교육청이 주최한 장애인 진로 취업 박람회가 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박람회엔 수천 명이 몰려 장애인들의 취업 열망을 짐작케 했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부산시청 로비에서 열린 장애인 취업 박람회. 통로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북새통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전문 자격이라든지 면허가 필요한 직종에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채용이 많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그런 좀 전문성 높은 이제 직무가 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좀 더 폭넓은 이제 선택이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루 열리는 행사.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나 기업에겐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다양한 분야의 직종을 가진 지역 업체들이 참여해 장애인들의 호응도 높았습니다. 올해 참여 기업은 67개, 구인 공고도 73건이나 나왔습니다. 기업들은 250여 개의 일자리 주인공을 찾아 나섰습니다. 박람회에 찾는 장애인만 2천여 명. 모두 지원한다고 가정해도 8대1의 경쟁률입니다. 취업하는 데 있어서 좀 이게 뭡니까 이거 장애인들을 적극적으로 좀 뽑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들을 기피하지 말고 장애인이라고 일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장애인이나 기업이 서로 원하는 일자리를 찾는 건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상담사 부분을 이제 채용하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보통은 이제 아까도 저희가 계속 그 많은 면접자 지원자분들을 보니까 충분히 대화가 가능하신 분이 워낙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이제 저희가 그 원하는 이제 그 지원자분들의 이런 직무가 이런 업무를 맡겼을 때에도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 이날 박람회는 예비 취준생을 위한 부대 행사도 다양하게 마련됐습니다. 진학과 진로 상담을 비롯해 취업 특강과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도 마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장애인들은 취업을 통한 자립과 자활을 위해 이 같은 기회장이 더 풍성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10월 2일 개막하는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사회자로 배우 박보영과 안재홍이 확정됐는데요. 올해는 부산국제영화제 내실을 다진다는 목표입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올해 선택한 개막작은 김상만 감독의 사극대작 절난입니다. 박창욱 감독이 제작을 맡았고 부산국제영화제 역사상 처음으로 OTT 작품이 선정됐습니다. 폐막작은 에릭 큐 감독의 영혼의 여행이 선정됐습니다. 개폐막작을 포함해 올해 영화제에서는 63개국 224편이 공식 초청됐습니다. 이 가운데 86편이 세계 최초로 상영되는 월드 프리미어 작품입니다. 아시아 최고 영화제다운 규모를 지키기 위해 지난해보다 국고 보조금은 줄었지만 상영작 수는 70편 증가했습니다. 올해 영화제에서는 아시아를 비롯해 미주, 유럽 등 지역 거장부터 신예 감독들의 다양한 영화들이 선보입니다.
또 동시대를 대표하는 배우들의 진실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액터스 하우스에서는 설경구, 박보영, 황정민, 천우희까지 대한민국 영화계를 이끌어가는 배우들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부산의 공공기관 단체와 대규모 협업으로 진행하는 다채로운 시민 참여 프로그램인 커뮤니티 비프에서는 영화 상영과 토크 프로그램, 야외 체험 부스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마련될 계획입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는 10월 2일부터 11일까지 영화의 전당 등 7개 상영관에서 작품이 소개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BTV에서는 힘이 되는 우리 이야기를 통해 보도 이후 지역의 변화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부산 최초 공설운동장인 구덕운동장 재개발과 관련해 부산시와 서구 주민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BTV는 공공성을 확보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개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한편 이 문제를 지역사회 이슈로 공론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보도가 이어진 지난 석 달 동안의 변화, 박철우 기자가 전합니다. 1928년 지어진 부산 최초 공설운동장인 구덕운동장. 부산시는 국비로 구덕운동장 재개발을 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를 신청합니다. 7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8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축구 전용구장과 문화시설, 그리고 아파트 건립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자 주민의 반대가 시작됐습니다. 1인 시위와 함께 주민 반대 서명을 받는 동시에 부산시청과 부산시의회를 찾아 집회와 면담을 가졌습니다. 아파트 건립 반대에 서명한 주민은 2만 명이 넘고 5,700명이 국민청원에 참여했습니다. 굳이 여기를 또 줄여가면서 아파트를 건립하는 거는 서구 주민 중에 아무도 찬성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7월 부산 서구청에서 열린 구덕운동장 재개발 주민 설명회장. 시작부터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집니다. 부산시는 정부의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을 통해 8천억 원의 자금을 확보한다는 계획. 하지만 주민의 반대와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850세대 아파트 건립은 확정된 게 아니라며 한 발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재정 투입을 더 늘리는 부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이 너무 공동주택 규모가 크다, 줄여야 된다고 한 것이 다수 의견으로 반영이 된다면 저희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BTV는 지역민의 재개발 반대 입장 보도뿐 아니라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구덕운동장 재개발에 대한 심도 있는 내용을 다루며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당연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 두 개 다 충족하지 못했어요. 근데 거기다가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절차와 과정도 또 거치지 않았지 않습니까? 공론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부산시의회도 지역민과 지역 방송에 힘을 보탰습니다. 시의회는 공공성을 확보해 주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개발 계획을 마련하도록 부산시에 제안했습니다. 저 혼자 의회에서 오분발언을 했다면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수도 있었을 텐데 BTV에서 인터뷰를 하고 이를 이슈화해서 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찾을 수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지역에는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는데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BTV에 담아 함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어서 앞으로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 추진은 결국 주민의 바람대로 국토부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에서 최종 탈락했습니다. 지역 언론인 BTV와 함께 이를 공론하고 토론하면서 부산시 태도도 조금 변화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BTV는 부산시의 일방적인 재개발 사업 추진이 아닌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사업 진행을 위해 계속해서 귀를 기울일 계획입니다. 구덕운동장 재개발과 관련해 아파트 건립에 나서는 것은 공공재산을 사유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목소리를 지역방송인 BTV가 듣고 이슈화해 함께 토론할 수 있어 저에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구독운동장 재개발 사업이 어렵게 된 만큼 시간을 갖고 새로운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줄 것을 지역 주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지난 9일 밤 10시 15분쯤 해운대구 백스코 제2전시장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자전거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스프링클러가 작동돼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전기배선과 자전거 배터리 등이 불에 타 소방추산 21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탈부착용 배터리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서지연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퐁피두 분관 유치 논란이 정쟁의 도구로 전락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서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시의회 전원석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에 대해 부산의 문화예술 발전을 방해하는 발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시가 의회의 허위 보고로 퐁피두 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퐁피두 분관 유치는 부산의 관광과 문화산업의 크기를 확장할 시점에 있어 중요한 투자라며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산 동구 소속 장애인 역도팀이 각종 대회에 출전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선수단 규모도 작지만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고 의지하며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장애란 편견을 넘어 자신들의 꿈을 키워가는 현장을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힘찬 기합과 함께 역기를 들어올립니다. 정지 자세를 취했다 내려놓기를 수차례. 무게를 늘려가며 같은 동작을 반복합니다. 지난 2011년 창단한 부산 동구 장애인 역도팀 훈련 현장입니다. 팀은 감독과 지적장애를 가진 선수 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8년 전 팀에 합류한 66kg급 박현미 선수는 대회에만 출전하면 좋은 성적을 거둡니다. 지난 8월에 열린 전국 역도대회에서만 스쿼트와 데드리프트 종목, 그리고 합계에서 금메달 3개를 따낸 건 물론 종전 자신이 기록했던 한국 신기록 3개도 갈아치웠습니다. 훈련장 밖에서는 또래 친구들과 이야기도 하고 장난도 치지만 훈련이 시작되면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운동 끝났을 때 내가 이걸 해냈다는 기분이 즐거워요. 시합체전 때 메달 따는 게 제일 좋은 거겠죠. 같은 팀 김도익 선수 역시 지난 전국대회에서 금메달 3개를 따내는 등 대회에만 출전하면 메달 사냥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팀의 기둥 역할을 하는 김 선수는 오는 10월 열리는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소속팀 전원 금메달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운동은 힘들지만 그걸 참고 견디며 끊기를 해가지고 이겨내야 될 목표입니다. 금메달은 목표고 그다음에 우선은 안 다치게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지난 2014년 팀에 합류해 어느새 중견 선수로 성장한 남궁정훈 선수 역시 출전하는 대회마다 2관왕을 차지하는 등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팀은 감독과 선수를 포함한 4명이 전부지만 지난달 개최된 전국 장애인 역도 대회에서만 금메달 6개와 동메달 1개를 따냈습니다. 또 지난 2021년 개최된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금 5개 등 메달 8개를 획득하는 등 각종 대회에 출전해 메달을 휩쓸고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성적을 거둔 배경에는 감독의 관심과 지도, 그리고 선수들의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패럴림픽 무대도 도전하고 싶지만 참가 자격이 없다는 것은 아쉽습니다. 지적 청각 시각 장애인들도 패럴림픽에 참가해서 다른 국가 선수들과 겨뤄보고 자신의 기량을 전 세계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장애는 말 그대로 장애일 뿐이라는 선수들. 내일을 향한 도전을 위해 오늘 또 선수들은 구슬땀을 흘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남구 대학가 한복판에 마련된 청년창조발전소가 창업을 준비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꿈을 실현하는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장을 김윤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부산 남구 대학가 중심가에 위치한 5층 규모의 청년 창조발전소입니다. 청년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카페 공간엔 오전부터 청년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오픈 스터디룸에선 스터디와 동아리 활동 중인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정보를 교류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은 경제적, 사회적 자립을 위한 교육도 받습니다. 경제적 이유 등으로 작품 전시 공간을 찾지 못한 청년 작가들에겐 훌륭한 갤러리도 제공합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참여하게 되었고요. 작가들 작품도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스타트업 창업을 꿈꿔왔던 청년 창업가들에게는 입주 공간을 제공하며 필요한 자원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어 청년들의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공간적인 지원이 있기 때문에 부담을 좀 줄일 수 있고 이제 동종 업계 창업자들 분들도 만날 수 있고 그런 기관의 어떤 정보들, 지원들에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곳은 청년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또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는 공간으로 지난해 이용 청년만 12,0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동네 청년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과 그리고 나도 프로 집밥 너 이런 지원 사업 2개를 병행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에게 인기 많은 원데이 클래스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지금 남아있는 프로그램들이 당장 10월 달에는 또 두바이 초콜릿 요즘에 핫한 클래스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한 것들은 저희 발전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프로그램 신청하시고 공간 대여도 신청하셔서 이용하시면. 남구가 진행 중인 청년 맞춤형 포괄 정책은 대한민국 청년 친화 헌정 대상, 종합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다 남구는 청년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도 계획하고 있어 청년들의 창의적 도전과 사회적 성공을 향한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산시가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엽니다.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이나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9일부터 15일까지 부산 지역 8개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 상품권을 돌려주는 행사가 열립니다. 참여 시장은 정이 있는 구포시장과 구포 축산물 도매시장, 수영 팔도시장과 망미 중앙시장, 부전 상가시장 등 8곳입니다. 구매 금액 6만 7천 원 이상이면 2만 원을,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이면 만 원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 수산물을 구매해도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산물 환급 행사가 열리는 시장은 자갈치 해안시장과 남포동 건어물 도매시장, 괴정 골목시장 등 8곳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마트로 많이 가시는데 재래시장에 오면은 물건도 좋고 저렴하고 물건이 너무 좋습니다. 요 개정시장에 많이 오셔서 물건 좋은 거 많이 구입해 주시면 됩니다. 상품권 환급은 행사 기간 당일 영수증을 해당 시장에 마련된 부스에 가져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참여 점포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매장에 별도 표시가 돼 있고 행사 기간 휴일 없이 운영됩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